Hello everyone, this is Shopify Mr. A입니다. 이번 강의는 메타필드입니다. 메타필드는 쇼피파이에서는 추가 정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 문서에 따르면은 메타필드는 쇼피파이 어드민에 저장할 수 없는 추가 정보를 저장하여 스토어의 기능이나 외관 디자인을 기호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쇼피파이에서 메타필드의 히스토리를 짧게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메타필드는 존재했었습니다. 제가 입사했었을 때만 해도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메타필드를 사용하려면 서드파티 크롬 익스텐션 같은 것을 사용했어야 했어요. 그러다가 메타필드 앱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쇼피파이 어드민 내에서 정식으로 메타필드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빠진 기능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메타필드의 필요성, 유용성에 대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조림을 파는 회사인데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면 제품의 설명란에 해당 정보를 추가해도 되지만 메타필드를 이용하여 저장하는 게 나중에 해당 정보만 따로 사용하기에 용이하죠. 화장품을 판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뒷면에 보면은 수십 개의 성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이 제품 설명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꽤나 길어지거나 혹은 웹사이트가 더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메타필드에 해당 정보를 따로 저장해둬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어코디언에 넣는다면은 필요한 사람은 해당 정보를 펼쳐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셀러가 전하고자 하는 제품 설명만 읽게 되는 거죠.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How to use 같은 경우도 따로 메타필드에 저장을 해서 정보를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5가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가 메타필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메타필드 설정 방법, 세 번째 메타필드 정보 입력 방법, 네 번째 스토어에서 메타필드 정보 불러오기, 다섯 번째 코딩으로 메타필드 불러오는 방법,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쇼피파이 2.0을 사용하셔야지 커스터마이저에서 메타필드 설정이 가능하고 2.0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코드를 이용하여 메타필드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필드 종류입니다. 메타필드는 쇼피파이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Settings, Custom Data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Variants, Collection 등 거의 모든 객체에 추가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 메타필드 종류는 객체에 상관없이 다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이 메타필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시대로 화장품 성분 정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추가 정보를 넣을 거기 때문에 Products 클릭해 주시고 Add Definition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름에 제품 성분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Ingredients라고 할게요. 네임스페이스가 커스텀이고 키가 Ingredients다 라는 거 일단은 기억해 주세요. Description인데 이건 그냥 메타필드의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성분들이라고 적겠습니다. Select Type를 누르면은 메타필드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름 보시면은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라서 훑어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로 번역하시면은 단위라인 텍스트, 여라인 텍스트, 정수, 소수, 제품, 파일 딱 보면은 이해가 다 될 것 같은 이거 하나씩 클릭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런칭일을 메타필드로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날짜와 시간, 날짜라는 메타필드가 있는데 빠르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런칭일 일단 런칭 데이트 그래서 제품 페이지 가서 런칭하면은 이렇게 딱 날짜의 포맷, 시간의 포맷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훨씬 더 편하게 포맷에 맞게끔 휴먼 에러 없이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ingredients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validations라는 게 나와요. 메타필드에 입력하는 값이 유효한지 안 한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실수로 이상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조금 방지하는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Date and Time 같은 경우에서 최소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최대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1900년도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1800년도에 값을 넣으려고 한다. 값을 입력을 못하게 에러가 이제 뜨는 식이 되는 거겠죠. 화장품 성분 같은 경우는 여러 줄 텍스트를 사용할 것 같아요. 멀티라인 텍스트인데 발리데이션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빈칸으로 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 거가 보여질 거예요. 방금 생성한 메타필드를 클릭을 해볼게요. 메타필드가 생성이 된 후에 메타필드의 종류나 네임스페이스 앤 키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변경을 하시길 원하시면 지우고 다시 생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디스크립션,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메타필드 정보 입력 방법입니다. 저희는 제품 메타필드를 생성했기 때문에 어드민에서 아무 제품이나 클릭을 하시고 제품 제일 하단에 메타필드들이
보이실 거예요. 방금 생성한 메타필드 ingredients가 보이실 텐데 ingredients를 클릭하면은 넣었던 화장품 성분이라는 메타필드 설명 또한 보이실 거고 설정한 멀티라인 필드가 생성이 된 것이 보일 것일 겁니다. 이곳에 화장품 성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리스트들을 넣고 세이브를 할게요. 이 제품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 스토어에서 메타필드 정보 불러오기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The Collection Snowboard Liquid라는 제품이고요. 온라인 스토어 들어가셔서 Themes 설정하시고 Customize 눌러주세요. 제품을 수정할 거기 때문에 제품 레이아웃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Add 블럭을 누를 거예요. Collapsible Row 누르겠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ingredients, 제품 리스트, 제품 성분 리스트 모든 제품의 제품 성분 리스트가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ingredient A, B, C가 있다라면은 이렇게 넣으면 그냥 하드 코딩이거든요. A, B, C가 모든 제품에 다 똑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리스트 이 내용을 이렇게 넣으면은 모든 제품에 해당 ingredients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제품별로 다이나믹하게 ingredients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들을 다 지우고 dynamic source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product에서 사용할 수 있는 dynamic source들이 나오는데 메타필드가 저희가 설정한 ingredients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저희가 원했던 제품은 liquid라는 제품이었죠. Snowball liquid. 네, 그러면은 리스트들이 보이실 겁니다. 성분 정보는 원하는 고객만 collapsible row를 클릭을 해서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제품 페이지는 한결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예시 외에도 메타필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블로그에 제품을 참조하는 메타필드를 설정해 놓고 캠핑 관련된 블로그에 캠핑 용품을 노출시키는 식이죠. 블로그에 related feature products 여기 안에다가 제품을 스크롤 다운 하면은 reference 참조가 있거든요. 제품을 참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컬렉션도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variant도 참조를 하실 수 있고 일단은 product를 참조를 할게요. one product 하나의 제품을 참조할 수가 있고 list of products 여러 개의 제품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된 뭐 제품 리스트 뭐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넣어볼게요. save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블로그 포스트 들어와서 캠핑에 대하여 일단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여기 세팅스 보면은 커스텀 데이터 와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메타필드를 추가했거든요. 블로그스는 제품 컬렉션이라는 개념이고 블로그 포스트가 개별 블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Feature Products와 관련된 제품 리스트 Products 리스트로 세이브를 할게요. 그러면은 방금 저희가 만든 블로그 포스트에 캠핑에 대하여 메타필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one metafield definition available 하고 안 뜨죠. show all이 뜨죠. 이것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커스텀 데이터 와서 아까 이거 보이죠? 핀데 있는데 로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show all 와서 feature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캠핑 용품 제품들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세이브하고 블로그 페이지 들어가서 제품을 보여주는 섹션에 다이내믹의 제품 소스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필드를 이용을 해서 쇼피파이 어드민에서 제품을 필터를 한다든지 자동 컬렉션을 사용할 때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다시 커스텀 데이터 들어와서 프로덕트로 와볼게요. 그러면은 ingredients를 클릭했었을 때 이러한 기능은 특정 유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서 필터로 사용할 수 있고 자동화된 컬렉션에 사용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더하라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관리사에서 필터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타필드 리스트들이 있어요. 자동화 컬렉션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참조 한번 해주시고요. 메타필드를 관리자 필터로 사용하거나 컬렉션에 이용하려면 모든 메타필드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딩으로 메타필드 값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메타필드에는 딱 세 가지 properties가 보입니다.
list, type, value.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메타필드 값을 불러오는 value property입니다. type은 말 그대로 메타필드의 타입이고 적는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product.metafield.information.directions.value인데 포맷이 어떻게 되면은 namespace key입니다. 커스텀이 namespace이고 ingredients가 key예요. 이거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ingredients라는 걸로 하고 그룹 A, 그룹 B, 그룹 C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코딩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테마 오셔서 라이브 코딩 좀 하겠습니다. 이거 edit code 제품 페이지에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products, JSON, main products, liquid, description 쪽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description 바로 밑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product, 이 해당 제품, 객체, metafield, metafields, namespace를 custom으로 했었죠. custom, ingredients, value 없으면은 ingredients에 대한 object가 나오거든요. object예요, 여기까지는. 여기다가 만약에 value를 넣는다,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화장품 성분 리스트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화장품 성분 리스트 추가가 된 게 보이죠? 이거는 이게 아까 저희가 커스터마이저로 추가했던 거고, 이거는 제가 코드로 추가했던 부분. 값은 똑같이 출력이 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과 유즈 케이스를 제공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키워드로 사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apricot이라고 검색을 했었을 때 아무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메타필드가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search result 검색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쇼피파이 검색 로직을 짧게 살펴보면은 제품명, 제품 종류, 베리언트명, 벤더, 제품 설명, 태그, 베리언트 바코드, SKU 이런 것들만 search 키워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필드에 아무리 정보를 넣어도 스토어 내에서는 검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Search Engine Optimization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짧게 메타필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이해가 안 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추가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필드가 여러분 스토어 전환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빠이요.